네, 요즘 시장에서는 이 저PBR주를 빼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을 대응하기가 어려울 때 또 좋은 정보들, 좋은 종목들 알려주시는 분과 함께하면 든든할 텐데요. 이 시간 이분과 함께합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뭐 브리핑에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방송할 때도 그렇고 저PBR 계속 이 얘기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로 좀 부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네. 이쪽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난주에 시장이 또 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잘 됐기 때문에 또 뉴욕 증시가 간밤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번 주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목요일에서 금요일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역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해서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저 PBR주가 시세를 주도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저 PBR주 이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발산이 일어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말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주사라든가 또는 금융주 이런 것들이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하고 수요일까지 이제 설 명절도 며칠 안 남았잖아요. 거기까지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제 코스닥에 좀 주목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좀 키 맞추기 상승이 기대되는 자리다. 그럼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역시 반도체, AI,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저 PBR이 끝났느냐?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그 이유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시장의 언어를 좀 이해하시자. 이런 것들이 하락 구간에서 이 캔들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PBR, 그 정부에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좀 오실레이터가 100에 육박하고 있어요. 물론 추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이제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 과열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2월 달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코스닥은 어떠냐 보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한참 바닥권이죠. 아까 코스피에서 이런 캔들을 한번 의미 있게 보시라고 그랬죠. 거의 유사한 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윗방향으로 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봉을 보아도 오히려 좀 매크로하게 보시게 되면 우리한테 또 코스닥이 한번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그 기회를 코스닥 쪽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또 새로운 주가 시작인데 4거래일이에요. 네. 어느덧 기다렸던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더 짧은 주라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데 저 PBR 이쪽 오늘 또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럴까요? 네.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 수리랭크 표정을 보니까 설 연휴 참 그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네요. 부산 가려고 그러죠.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지금 시장의 화두는 저 PBR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혼란스럽고 여러분도 굉장히 좀 고민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 PBR주하고 반도체, AI,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섹터하고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함께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식 투자할 때 모토가 뭐냐면은 많이 내렸을 때 사라는 거예요. 어떤 게요?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지금 상승 배경, 저 PBR주가 오르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정부의 주가 레벨업 정책이에요. 일본 작년 4월에 했던 것을 벤치마킹한 그런 게 되겠죠. 거기다가 좀 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펀더멘털을 수렴하는데
그동안 성장주가 너무 상승을 많이 가져온 반면에 소위 말해서 우리 있는 가치주라는 이제 PBR PBR주가 되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롱텀, 그러니까 매크로 가치에서 키맞추기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어찌됐든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런 뭐 정부의 모멘텀이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반도체 AI는 뭐느냐?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의 거대 물결이에요. 나스닥 지난 주말에도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역시 M7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저 PBR주는 그동안 보게 되면 정말로 삼성전자라든가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1월달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잘했다고 봐요. 코스피에서 한 2조 6천억을 매수했으니까요. 이제 그분들도 어려운 구간에서 사서 2월달 들어서 그 과실을 보는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어찌됐든 최근 들어서는 2월달 들어서는 정부의 정책이 나오자마자 기관들이 소위 말해서 성장주를 버리고 이쪽으로 갈아탔어요. 소위 말해서 저 PBR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AI, 특히 코스닥이 집중했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좀 소외되는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 PBR주는 지주사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이 많은, 그다음에 소각한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고요. 은행, 보험, 증권 이런 데 또 금융사들이 많죠.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정말 순수한 자사가치 우량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좋았다. 대부분 대응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하여튼 그 밸류업 그 프로그램이 저는 맞다고 봐요. 다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나중에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하고 AI는 HBM이라든가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또 거대 언어 모델, 그다음에 GPT 스토어 이런 것들 스몰캡이 주로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 PBR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의 무차별적인 쏠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확산 국민에 일어났다. 주가라는 것이 확산 국민에서는요, 상승 탄력이 둔화되든가 이제 발산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단기 과열권에 진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 거래일 동안 본다라면, 그래서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특히 은행주 같은 거 이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이 반도체와 AI 그런 것들은 성장성 대비 지금은 그때는 소외됐지만 가격 메리트가 많이 좀 발생했다. 그래서 단기 과매도권에 진입했다. 저는 사실 이런 거 하다 저 투자할 때 이런 데 방점을 두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적중할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떠냐? 이미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 PBR이라는 그것이 퇴색이 돼요. 그러니까 적정 PBR로 가든가 퇴색이 된다. 그러면 탄력이 당연히 둔화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 PBR주도 보실 때 일본도 그랬지만 꼭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저 PBR 중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 이런 거 중심으로 보시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옥석가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반도체 AI는 밤사이, 미국 밤사이가 아니죠. 주말 네. 금요일에 보셨죠? 뭐가 네. 있죠?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가 그렇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휴머노이드, 네. 아시죠? 네. 그것이 탄생할 때까지, 그것이 내 옆에 있을 때까지는 이것이 바로 성장성이 계속된다고 봐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메가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취할 것이냐? 총선 전까지 저희가 볼 때는 최소한 PBR 그 열풍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기 그런 과열권 종목을 경계하고, 다시 한번 반도체 AI는 매력적인 국민에 진입했다. 1월달, 2월 초 이렇게 좀 힘드셨던 분들, 이제 2월 달에요. 인구의 견실이 좀 가능할 것이다. 명절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주은행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저점 대비 100개 올랐어요. 네. 그만큼 펀더멘털이 좋아질까요? 하나금융지주
양선을 몇 개 뽑고 있죠? 네. 이게 저 빨간색이 다 과열권이에요. 이런 것만 보셔도 아하, 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흥국화재 같은 것도 잡는 거 그때 이제 황금 맥주 잡는 게 여기인데 이것도 뭐 그냥 고점에서 음선 맞고 있죠. 음선을 강하게 커버하지 못하면 좀 눌리기 이격중이라기 쉽죠. 태광산업도 많이 올라오고 지금은 좀 위에서 자꾸 음선이 들이오고 있죠.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계단식 상승파도 이러면서 N자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참 부럽기 뭐 이럴 데 없죠. 사상 네. 최고치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스가 있어요. 메타 플랫폼이 물론 이렇게 20% 넘게 급등한 것은 네. 뭐 실적 호전하고 또 배당 이슈도 있지만 이것은 미래 이제 바뀌잖아요. SNS, 네. AI로. 그 미래 그 AI 그 산업을 그러니까 배당 늘리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준 네.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만약에 이제 설 전까지 본다라면 반도체 AI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잘했던 반도체 AI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서고 있는 저 PBR주 관련해서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PBR 관련해서는 우리가 옥석 가리기 확실히 잘 해야 되는 게 최근에 나왔던 이 그래프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됐었죠. 많이 과열이 된 만큼 또 무차별적 쏠림이 있었던 만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종목들까지 언급해 주셨고요. 반면에 반도체나 AI 쪽은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 있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어요. 단기 과매도권에 진입한 만큼 설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는 이쪽에서 기회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들도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AS 하나만 받아보고 갈게요. 네.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게 23% 급등이 나오면서 여전히 초전도체는 좀 식을 줄 모른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뭐 그것도 초전도체도 전도체지만 그것이 기술이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십시다라고 해서 그 바로 매매 기술 맥점을 말씀드렸죠.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8월 이게 5일인가 그때 양양음담에서 이때 뭐 순간 231% 올랐고요. 지금 그 두 번째가 바로 양양 패턴 똑같죠. 그러면서 이게 좀 어려운 장에서도 한 62% 가까이 좋은 수익을 내드렸는데 그때 제가 일단 8만 원까지 말씀드린 거 있어요. 근데 좀 끊어가자 그런 말씀 드렸죠. 8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전고점만 돌파하면 10만 원까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8만 원이라는 3차 목표 주가 단기간에 넘어섰습니다. 4차 목표 주가 10만 원 설정해 주셨고요.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는 고영입니다. 네. 앞서 반도체 AI 쪽 기회를 찾아보자 하셨는데 이 종목에서 보면 좋을까요? 예, 고영은 반도체 3D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예요.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래서 정밀 측정 그런 뭐 또 자동화 시스템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해외 자산 운용사가 지분을 한 22% 보유하고 있어요. 테슬라 또 지멘스 또 글로벌 거대 기업들 한 뭐 3,400개의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다. 주문형, 맞춤형 그런 것들 제품을 납품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게 바로 뭐냐면 뇌수술하는 그런 보조 로봇이 있습니다. 카이메라가 첫 사용하게 성공했어요. 제일 먼저 다르게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성 빈센트 인천 성모병원, 그 다음에 서울대 병원까지 계약이 됐다.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성장 산업에서 좀 뛰어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리를 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고점에서 이제 좀 아슬아슬한 매매는 저는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좀 터닝 포인트라고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거든요. 17,600원 정도 매수는 무료였겠고 목표가 1차는 18,500원, 2차는 19,400원. 손절은 15,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반도체 3D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뇌수술용 보조 로봇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가져갑니다. 매수가는 17,600원, 목표 주가 1차는 18,500원, 2차는 19,400원, 손절가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동 인베스트 체크해 볼 텐데요. 이것도 숨은 저 PBR주라고요? 예. 저는 이런 거 좋아하죠. 네. 시장이 많이 노출돼서 막 해제되는 것은 네. 좀 겁나요. 네. 동사는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경동홀딩스가 이제 그 대주주인데 또 자회사가 경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태백 티타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또 경동건설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수정의 부산 출신이니까 해운대 가면 경동에서 지은 멋진 맞아요. 아파트도 있어요. 네. 거기서 짓고 그다음에 또 KD 파워텍이라고 에너지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동사는 PER이 12배고 PBR이 봐요. PER 보시라고 때 12배밖에 안 되고요. PBR은 0.33배예요. 그래서 숨은 저 PBR주다. 그리고 또 자사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사주가 7.8%에서 이것 한번 주목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리를 보실까요? 이게 바로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뭐 좀 트럼프가 되면은요. 지금 중국에 관세 60% 물린다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원 무기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티타늄 같은 거 이 종목이 그때 한번 슈트에 나왔던 게 바로 이때였어요. 이 자원 무기화 때문에 지금 완전 바닥권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언제 이슈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격 전략은요. 바닥권입니다.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면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그 긍정적인 경우 그런 자리다. 66,000원 정도의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1차는 69,300원, 2차는 72,600원. 네, 손절가는 5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경동 인베스트 매수가는 66,000원, 목표 주가 1차는 69,300원, 2차는 72,600원, 손절가 5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 연휴 너무 신나하는 모습이 나가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제사 얘기도 나오고 며느리 얘기도 나오고 아직 시집 안 가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따뜻하게 명절 보낼 수 있게 장중 내내 무료 방송 통해서 종목 알려주신다고요? 네, 뭐 설 명절 선물을 제가 좀 준비해 드려야죠. 예,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라이브 방송을 모실 거예요. 하여튼 많이 입장해 주셔서 설 명절 제가 좀 선물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라이브 방송에 참여 못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이 밴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오늘은 제가 뭐 독수리 타법이지만 라이브 방송하는 종목도 밴드에 그대로 옮길 겁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네요. 네, 역시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